자.15 국회의원 총선거를 70일 앞두고 춘천 분구를 통한 강원도 의석수가 28년 만에 늘어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불안감이 커지면서 지역의 감염병 대응 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의 대응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헌혈 인구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혈액 수급에 대한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해 환경정리 등 27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도시락 배달 등 일부 사업은 계속 운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제 70일 남았습니다. 예비 후보들이 총선을 향해 뛰고 있지만 아직까지 선거구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달 중에 여야 합의를 통해 선거구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강원도 의석수가 28년 만에 늘어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는 14대 총선부터 계속 줄었습니다. 지난 1992년 14대 총선 당시 14석이었던 의석수는 15대 총선에서 13석으로 줄었습니다. 16대 때는 9석으로 줄더니 18대 총선에서는 8석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춘천 분구 가능성이 나오며 28년 만에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 춘천을 분구하는 데 의견이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춘천을 분구하더라도 도내 다른 지역구를 통폐합해 전체 의석수를 현행 8석으로 유지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이 춘천 분구와 강원도 9석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5개 시군이 포함된 공용 선거구가 강원도에만 2곳이나 있다며 단순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의 한계를 비판했습니다. 철원, 화천, 홍천 지역구를 보면은 서울의 10배 가까운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 저쪽에 태영평정도 8배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구의 비례에 따라서 이렇게 국회의원을 배정하는 거 어떤 면적도 감안이 돼야 된다. 강원도의회와 도내 시군의회 대표단은 내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을 만나 강원도 9석 보장을 다시 한번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달 26일부터 재외동포 선거인단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그 이전에 국회가 의석수 기준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지만 과거 이 기한을 넘긴 적도 있어 확정 시기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춘천 분구를 포함해 도내 선거구가 어떻게 결정될지 후보뿐 아니라 유권자에게도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염동열 의원이 4.15 총선에 출마할 뜻을 밝혔습니다. 염 의원은 재선 의원인데다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어 염 의원의 출마 강행은 당내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염동열 의원이 당내 공천 신청을 마치고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폐광 지역 자녀를 우선 고용하는 특별법에 따라 주민들의 강원랜드 채용을 도왔을 뿐 자신의 친인척을 추천하거나 사적 이익을 본 적이 없는데 유죄 판결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폐광지 자녀들의 우선 고용 원칙에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폐광지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도록. 실제 염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업무방해에 대한 당내 공천 신청 배제 조항은 없습니다. 공천 접수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해당하는 거냐 맞나를 판단하는 주체가 공천관리위원회입니다. 염 의원의 총선 출마 강행을 두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선 의원에다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염 의원의 출마를 당 차원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는 겁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무죄 입증은 개인적인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염동열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과가 전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염 의원의 출마가 법적 문제는 없더라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적 흠결은 피할 수 없다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불안감이 커지면서 지역의 감염병 대응기관인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춘천시 보건소의 운영 상황을 백승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보건소 건물 입구부터 소독을 받고 마스크도 지급받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건소 출입문 중 한 곳을 제외한 모든 문도 통제된 상태입니다. 손 소독 좀 부탁드릴게요. 양손으로 마스크 착용 좀 하고 들어가 주세요.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입니다. 혹시 모를 감염을 막기 위해 보건소 외부에 마련됐습니다. 선별진료소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상시 근무합니다. 방문자에 대해 중국 방문 이력이 있고 증상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인 강원대병원으로 안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돕습니다. 보건소에 선별진료소가 마련된 지난달 29일 이후 지금까지 94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으로 가가지고 얼른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 병원으로 가서 간단한 감기 처방을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선별하는 게 여기 목적입니다. 보건소에는 상황 총괄반과 현장 대응반, 자가격리 관리반 등이 구성돼 있습니다. 자가격리의 경우 보건소에서 하루 2번 전화로 증상을 묻고 격리자가 배출한 폐기물도 처리합니다. 현재 춘천의 자가격리 대상자는 모두 3명. 만약 지역사회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면 보건소 전체가 통제되고 바이러스 감염 관리만 맡게 됩니다. 우리 춘천시 관내에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전 직원이 일반 기존에 하던 업무를 중단하고 모두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건소가 음압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헌혈을 하겠다는 사람도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군부대나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헌혈 일정을 취소하면서 혈액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번화가에 있는 헌혈의 집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이곳을 찾는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평일에도 40-50명 정도가 헌혈을 하러 오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한산한 모습입니다. 일평균 헌혈자 수가 59명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13분이 헌혈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평소보다 헌혈자 수가 3분의 1 정도 감소한 것 같습니다. 군부대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단체 헌혈도 상황은 마찬가지. 도내에서는 지난달 28일 이후 4곳, 전국적으로 158개 단체가 헌혈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 결과 올 들어 도내 단체 헌혈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 전국적으로는 37% 이상 줄었습니다. 전혈의 경우 하루 평균 6,000개가량이 소모되는데 최근 헌혈량은 하루 4,000개 남짓. 심각한 혈액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2주 안에 혈액 비축분이 적정량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강원혈액원도 이달부터 헌혈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강화하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혈액 수급 위기 단계가 주위인 혈액 보유량 2일치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헌혈자분들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면서 국민들의 참여가 매우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금도 2초에 한 번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 가뜩이나 겨울철에 헌혈량이 줄고 명절까지 껴있어 혈액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란 복병에 전에 없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일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잠정 중단됩니다. 춘천시는 노인 계층이 감염병에 취약하다고 판단해 내일부터 열흘 동안 복지시설 도우미와 환경정리 등 전체 57개 사업 중 27개 사업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시락 배달과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등은 사업 특성상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노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내일부터 15일까지 휴강됩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각 대학들이 주요 학사 일정을 속속 취소하고 있습니다.
한림대학교는 오늘 긴급 교무회의를 열고 26일로 예정된 학위 수여식과 전체 교수회의, 신입생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 총장 취임식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강일 변경은 교육부의 지침을 참고해 추후 결정하고 입국 예정인 중국인 학생들을 전수조사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강원대학교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입학식 취소와 새학기 개강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며 매점 매석 등 불법 행위 위험성이 높아지자 관계기관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부터 4월 말까지 마스크 등 매점 매석 행위 신고센터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춘천, 원주, 강릉 등 의약품 제조업체, 중간 유통업체, 대형 약국, 마트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 등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방식을 바꿔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방식을 일제 검문식에서 선별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를 통제해 여러 사람이 연달아 기기에 숨을 내뱉는 일제 음주 단속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신 경찰은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불대를 이용해 유흥가 등에서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춘천 시민버스가 춘천시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버스 감차 운행을 결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시민버스는 입장문을 통해 춘천시의 버스 노선 개편 이후 운행 수입이 한 달 1억 5천여만 원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행 수지를 정확히 반영해 운송 원가를 다시 산정하지 않는다면 감차 운행을 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춘천시는 시민버스가 경영 악화의 원인을 춘천시로 떠넘기고 있다며 경영진이 경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천에서 발견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멧돼지 폐사체가 50개체로 늘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 발견은 전국에서 164건으로 화천과 파주가 각각 5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화천에서는 산천어 축제장과 불과 4km 떨어진 곳에서도 폐사체가 발견되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오늘 화천을 직접 찾아 울타리와 폐사체 매몰지 등을 직접 점검하고 철저한 수색과 방역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원교육연대가 올해 강원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 고교 배정 방식에 처음 도입한 선지원 후추첨 제도가 학교 서열화를 조장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지원 경향을 파악한 결과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 간 지원율이 춘천 44.6배, 원주 5.4배, 강릉 7.7배 차이가 나는 등 학교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민주적 밀실 행정과 독단 행정을 중단하고 선지원 학교 배정 추진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음식점 회식 자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에게 술을 권한 민병희 교육감에 대해 1인 규탄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학부모 연대 등은 지난달 춘천 MBC가 전한 민 교육감의 학생 술 권유 연속 보도와 관련해 교육감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며 무기한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선출직 고위 공직자인 교육감에 대한 감시 장치도 없어 학부모 단체가 나서게 됐다며 견제 방법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교대 가운데 처음으로 정시 모집에 지역 인재 전형을 도입한 춘천교대가 강원도 출신 학생 선발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교대의 2020학년도 정시 모집 결과 강원도 출신 합격생은 일반 9명, 강원교육인재 18명 등 27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합격생 11명보다 2.5배, 2018학년도 합격생 4명보다 6.7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강원교육인재 전형을 도입하면서 강원도 출신 지원자가 지난해 28명에서 올해 81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춘천교대는 도 출신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강원교육인재 전형을 도입했습니다.
조성모 바른미래당 강원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이 오늘 바른미래당 강원도당을 탈당했습니다. 조 대행은 지방선거 참패 이후 바른미래당이 내홍에 휩싸여 도민들에게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성했습니다. 아울러 안철수 전 대표조차 당을 떠났다며 안철수 신당에 합류해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